저희가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요.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감독님 지금 하트 날려주셨는데 좀 보셨어요? 하트야, 이거는 기자입니다. 이건 받겠습니다. 다섯 분 모두 착석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토에서 편지 개봉일입니다. 이렇게 전원이 총출동하는 지도인데요. 김민주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토에서 온 편지 쓰고 연출한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민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엄마 화자 역을 맡은 차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솔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회영 역의 한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채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혜진 역을 연기한 배우 한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지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막내 혜주 역의 송지현입니다. 네, 오늘 좋은 카메라를 들고 오신 관객분들이 많으신데요. 첫 개봉일이니만큼, 첫 개봉일 주부이니만큼 좋은 사진들 많이 담아서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오늘 개봉일 행사를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도 이 작품이 첫 장편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봉까지 해서 관객분들 만난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개봉 첫날이라서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네.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카메라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는 천천히 이쪽 저쪽 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한 밝은 미소를 잃지 마셔야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는 동안 영화의 여운을 조금 즐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작품을 행사 준비하면서 2번 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엔딩 장면을 정말 좋아해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이 영화의 마치 편지 봉투에 아주 예쁜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는 것처럼 마음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좋은 장면들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을 계속 공명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어서 감독님이 이 작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준비하셨는지가 여실히 좀 보여진 작품 같고 다들 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는 영화 속 온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배우님들의 응원을 듬뿍 받고 오셔서 오늘 무사히 행사 잘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미경 배우님 굉장히 요새 여러 작품에서 활동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이 작품에 또 든든한 선장님이시잖아요. 개봉을 맞아서 관객분들 만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또 낮에 교토에서 온 편지를 홍대 쪽에서 보고 왔는데요. 오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화 속의 엄마 화자를 보면서 저의 진짜 엄마가 제 엄마가 그 화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관객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영화 속에서 내 엄마의 모습을 나하고 저하고 똑같이 다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한솔아 배우님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2년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뭔가 그때도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촬영한 게 이렇게 겨울에 개봉을 하게 돼서 더 감회가 뭔가 새롭고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더 느껴진다 할까요? 네,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드디어 편지가 도착한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우리. 네, 한채아 배우님은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오늘 개봉인 거 알면서도 그냥 뭐 덤덤하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생각보다 되게 떨리고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만나고 같이 저희가 너무 기분 좋게 촬영을 했던 그 에너지와 감정을 고스란히 관객들과 나눌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송지연 배우님은 이 팀의 또 막내시기도 한데 완성된 작품 보시고 나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도 매우 떨리고요. 그리고 영화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여러분도 좋은 감정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관객 속에는 남자 관객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작품이긴 해도 남자 관객들한테도 같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는 칠순에 맞춰서 칠순 여행을 떠나셨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엄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고 아마 영화 보신 남자 관객들도 평소에는 잘 안 하시지만 어머니한테 영화 행사 끝나고 나서 전화 한번 하시거나 도저히 전화까지 못하겠다면 문자라도 한번 하시거나 그것도 안 되겠다면 카톡 이모티콘이라도 한번 하시거나 하셔서 영화로 받은 마음들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은 이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은 저는 냉장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모두가 보여준 앙상블 연기도 굉장히 훌륭했고 이 영화가 사실은 엄마의 엄마를 찾아가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에서 등장했던 기억과 추억을 더듬는 대사처럼 잃어버린 것들, 잊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막 이렇게 쏟아지고 한솔아 배우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 장면에서 다 쓰지도 못할 거, 다 기억하지도 못할 거를 마치 넣어놨던 거를 보는 것처럼 그 장면에서 저는 조금 심정적으로 좀 무너지기도 했었거든요. 감독님 진짜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오시다가 이야기로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교통세운 편지에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언제였는지 김민주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좀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엄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실제로 일본 분이시고 외할아버지는 한국 분이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영화의 화자처럼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가 10대 초반에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시면서 외할머니랑 실제로 급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어렸을 때 듣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렇다 하고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장편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 어떤 걸 쓸까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이거 장편 아무래도 두 번째 작품을 찍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주변 신인 감독님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자전적인 얘기 쓰고 싶다 해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 중에 이 소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점이 되는 게 화자가 고향을 떠나왔던 거고, 그리고 저가 사는 곳이 실제로 이 영화의 배경처럼 영도였어요. 그래서 영도라는 곳 자체가 뭔가 좀 피난민, 이방인들이 정착해서 산 역사가 있고, 저 또한 고향을 떠나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이것들이 다 뭔가 하나로 이제 연결되고 뭔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영도는 이 영화를 관통할 수 있는 무대고 고향을 중심으로 다른 세대가 고향을 떠나고 싶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머물거나 아니면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얘기까지 모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네, 영화를 보는 내내 겨울에 부산, 영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가는 김에 교토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앙상블 캐스팅이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여기 계신 5분의 호흡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그 호흡이 주는 온기를 잃지 않아서 관객들한테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응축해서 전달하는 영화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아주 큰 도움과 기쁨을 주었던 옆사람 자랑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차미경 배우님 자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대로 옆사람 자랑하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미경 배우님 자랑할 거 너무 많아서 아주 긴장되지 않습니다. 네. 네, 관객분들 보셨듯이 정말 차미경 배우님 처음에 캐스팅할 때 거의 그냥 유일한 후보라고도 아니라 유일한 분이 배우셨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랑도 잘 맞고 화자는 이런 아픔이나 피해자의 역사를 가진 얼굴이 전혀 아니었으면 좋겠고 되게 러블리하면서도
또 소녀 같으면서도 친구랑 있을 때는 막 여고생같이 까르르 거릴 수 있는 그런 중년의 여성을 생각했고, 선배님 이전 작품들도 저는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저의 지인들도 같이 작업한 이제 감독님들 얘기 들어서 원래 성격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게 좀 화자랑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화자역의 배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미경 배우님, 둘째 딸 자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둘째 딸은요. 작품을 관통하는 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하고 작품의 어떤 그 상황에서 정확한 정서나 감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함께 호흡해서 연기하기가 굉장히 좋은 배우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행복해하시네요, 선생님. 네, 언니 자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아까 대기실에서 했던 얘기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저 집중이 조금 안 되는데 저희가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요. 대기실에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우리 혜진 언니 역의 한채아 선배님은 원래 혜진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고 나이스한 면모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언니가 되게 털털했어요. 되게 시원시원하고 해서 사실 이게 좀 자매들끼리 좀 친해져야지 그 호흡도 잘 살고 하는데 어쨌든 언니 덕분에 저희가 좀 편한 분위기에서 아닌가요? 자매 케미를 좀 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촬영 현장에서는 사실 그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현장 분위기는 언니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한채아 배우님은 막내 동생 자랑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송지연 배우는 사실 제가 이 작품으로 처음 만난 배우인데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작품을 시작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 출신도 아니었고 사투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캐릭터에서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춤을 잘 추지도 못한다고 항상 걱정을 항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촬영할 때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준비도 잘 해오고 그리고 사투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저희에게 계속 이거 맞냐고 질문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근데 또 그런 모습도 너무 귀여웠는데 막상 또 이제 영화가 편집되고 보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잘 되겠구나. 그래서 날 잊지 말아라. 항상 제가 나중에 잘 되면 나 잊으면 안 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매로 나오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이 친구는 시간 짧게 하라고요? 가족끼리 칭찬하는 거. 그래 저를 어필하고 싶었어요. 성지연 배우에게. 나중에 자매로 나올 수 있는 이 구조가 되니까 잊지 말라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사실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았나요?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런 신도 있었는데 네 너무 귀여웠어요. 네, 우리 송지연 배우님 큰언니로부터 아주 큰 칭찬 받으셨는데요. 감독님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현장에서도 너무 좋으셨고 디렉팅도 너무 좋았고 너무 따뜻한 분이었어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잘 아닙니다. 연말연시니까 따뜻하게 칭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네. 감독님 지금 하트 날려주는데 좀 보셨어요? 네. 드디어 칭찬 릴레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한 작품을 마치고 나서도 매체 인터뷰할 때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칭찬의 경우가 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육성으로 사실 이용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잖아요. 편지 안에 숨겨졌던 이야기들도 들려주는 영화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서로에게 용기를 내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해서 칭찬 릴레이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한솔아 배우님께는 대기실에서 진행됐던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즐거웠던 에피소드 이야기를 관객분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듣다가 에너지에 너무 기가 눌려가지고 이 팀은 영화랑 정말 다른 팀이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에피소드 예경이가 그러니까 저희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영화 다 보셨겠지만 이제 오늘 선배님께서 한 번 더 보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낮에. 근데 선배님이 먼저 이 얘기는 꺼내셨어요. 그 삼촌 나오는 장면 있죠? 술 약간 취하셔서 저를 붙잡고 막 얘기하시는 그 장면. 그 장면 찍을 때 제가 현장에서 웃음을 못 참느라 힘들었는데 근데 선배님이 오늘 낮에 영화를 보고 그 장면만 보면 너만 생각나서 막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도 돼요? 그냥 네, 그냥 현장이 그분이 즐거웠다. 웃겨서 우리가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100만 관객 돌파하면은 네, 유튜브에서 풀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김민중 감독님도 첫 장편 작품이어서 쉽지 않았을 거고 사실은 자전적 이야기를 쓰고 연출한다는 것만큼 실제 현장에서 본인을 괴롭히는 일도 없거든요. 과연 이 이야기를 다 해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좀 내가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으셨을 텐데 아마 이 배우님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불식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께 현장에서 배우님들과 함께 지냈던 경험들은 어떻게 지금 다음 작품할 힘으로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정확히 그 자전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나를 좀 더 진심으로 이 작품을 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쨌든 너무 내밀하고 좀 가족의 얘기까지 가져오니까 사실 힘든 지점도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창작적으로 제가 부족한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했는데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님들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니까 또 완전 다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과 차미호 배우님 만날 때, 선아 배우님 만날 때, 최하 배우님 만날 때, 지연 배우 만날 때 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모먼트들을 많이 만들어내 주셔가지고 역시 영화는 이제 나 혼자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분과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만들어서 전혀 다른 창작물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랐는데 진짜 뼈저리게 실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하면 또 후시 녹음을 몇 군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현장에서의 소리가 또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후시 녹음하는 버전이 또 너무 좋은 경우도 이번에 많았어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이게 배우와 얼마나 잘 협업하는 것이 이 영화의 퀄리티를 크게 좌우하는구나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두 번째 작품 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대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받은 그 에너지들로 두 번째 작품도 빨리 들어가서 써주시고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인 감독 김민주 감독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희경 배우님께서 맡은 역할 이름이 화자잖아요. 화자라는 거는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마침내 화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교한 문학작품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미경 배우님 처음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도 되게 재미있게 읽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 시나리오 읽으셨던 생각은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작품을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재밌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좀 부담이 엄청 많이 왔던 게 일단은 일본 엄마고 일본에서 거의 10살까지 살았었잖아요. 그
그리고 엄마랑 생이별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9살, 10살 그 시기의 나이에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아픔도 있지만 그 시절까지 살았다면 일본에서의 어떤 색채, 일본에서의 정서, 일본에서의 어떤 몸에 그 익숙한 기억들이, 몸의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의 삶에서 완전히 없어진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역사적인 어떤 거에 그 족발이 내지는 그 엄청난 피해 의식과 그게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걸 또 가지고 계속 오는 트라우마와 어떤 생활에, 그래서 자식은 또 여기 있는 시대에 또 맞춰야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너무나도 그게 많아서 와, 이거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대본을 들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든 작품이었어요. 엄마가 특히 이 엄마의 정서에는 가장 그 기억은 엄마랑 가장 좋았을 때의 기억, 그거를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옥가사하고 부를 때도 엄마의 부재, 엄마가 어떻게 소식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바람에 일본에서 이 화자에게 기억이 나는 건 제 정서로서 제 마음은 엄마랑 가장 좋았던 그 일본의 바닷가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고 옥가상 하고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뛰어가던 그 가장 좋았던 엄마의 기억 속에 옥가상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좀 힘든 역할이었어요. 어쨌든 저로서. 하지만 정말로 마음에 드셨고 도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지리산까지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냐면 그 역할이 일본의 어떤 그런 것까지 또 가지고 와야 되고, 집중하지 않으면 너무 거짓말 같이 그렇게 돼버릴까봐 되게 역할에 좀 집중을 해야 됐었어요. 좀 어떤 다른 모든 작품이 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또 엄마가 일본인이라는 게 조금 가지고 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찬희경 배우님 그렇게 진지하고 진실하게 임해주신 덕분에 그 마지막 엔딩 장면 즈음에서 되게 폭발력이 굉장해지거든요. 정말 차곡차곡 쌓았던 빌드업이 교토 장면들에서 확 터지면서 관객들이 마음이 막 파도가 치는데 너무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엄마랑 딸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세 자매, 이 세 딸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과 사랑을 모두 동시에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개성은 너무 다르지만 아주 조금씩 연애 관계에 대해서도 영화에서 언급돼 있고, 근데 후일담에서도 사실은 이 일과 사랑이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객으로서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세 배우님들 이 해로 시작하는 세 자매 어떻게 일과 사랑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배우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한선화 배우님이 가장 힘든 일과 사랑 사이에서 놓여 계셨던 것 같은데 등단하셨을까요? 저는 그래도 혜영이는 그 사랑보다 좀 일에 욕심이 더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일도 풀리지 않고 사랑도 풀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든 다 풀리지 않는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저를 또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시기가 되듯이 혜영이는 정말 그 기로에 서 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그냥 그 가족에서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후에 뭐 다른 사랑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 속의 혜영은 사랑보다 일? 네. 그 후반에 가면 사실은 화자가 엄청나게 글쓰기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게 또 밝혀지잖아요. 아마 그 부분들이 계속 혜영이 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과거에서 오는 힘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과거라고 하면 내가 예전에 기록했던 것들 또는 뭐 내가 잊고 있었던 기억,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음 작품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어떻게 제가 공부했는지의 제 대본의 기록들을 보면서 차츰차츰 좀 찾아가는 방법이 있듯이 혜영이도 모든 걸 탈피하고 싶어서 부산으로 간 거였지만 이제 거기서 좀 엄마의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과거에서 오는 힘을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성장시키지 않았나. 네. 네, 언젠가 혜영이가 쓴 소설이 꼭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채아 배우님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중에서 네. 좀 약간 아까 털털하고 씩씩한 언니라고 말씀 주신 것만큼 되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쵸. 네, 제가 생각한 혜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일탈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고 표출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 뭐 분출할 수도 없고, 그게 쌓이다 보고 나이가 들다 보면 재미가 없고, 삶이 너무 반복되는 일상, 내가 과연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이 사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약간 그런 거에 갈등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항상 매 순간 일상이 즐겁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도 많고, 때로는 가족들한테 짜증도 내기도 하고, 내가 이 가족을 의무는 없지만 책임져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하고 사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사실 별게 아닌데 제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온도를 조금만 바꾸는 건 큰일이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닌데, 잠깐의 그런 일탈이라든지 그런 숨구멍을 트는 어떤 캐릭터가 나타나면서, 인물이 나타나면서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어쩌면 숨을 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누구죠? 페트로에게 사랑일, 왜 페트로가요? 뭘까요? 그 페트로라에게 사랑에 빠졌다기보다 뭔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페트로인지 표토로인지 네. 그 분과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간간히 이제 그 친구는 배도 자주 타고 여기저기 그 혜진과 다른 삶을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다른 이렇게 나라나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요? 경험도 많이 하고. 네. 키워주는 사람이 네네네. 되었네요. 네. 우리 송지한 배우님은 유일하게 이제 영도를 떠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춤을 추고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 확인할 수 있었고, 뱃속에서 맥주 먹던 오빠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공간은 잘 안 됐죠. 도망갔으니. 네. 혜주는 아마 사랑을 하게 된다면 서울에 가서 이제 성인이 된 자유를 느낌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자유를 좀 느끼다가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혼자 살기도 하고. 네. 굉장히 핑크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우리 혜주입니다. 근데 감독님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내 인물의 이야기를 되게 고르게 배치를 했어요. 어떤 캐릭터 하나도 분량이 좀 적다거나 이야기가 아쉽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굉장히 고르게 분배를 하셨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또렷하게 내 인물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감독님의 첫 작품이지만 그래도 캐릭터들에 대한 애정을 너무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게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관객분들도 영화가 개봉일이니만큼 영화에 대한 감상 또는 질문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분께 질문, 감상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공들여서 플랜카드 만들어 오신 분들은 또 배우님들 잘 보일 수 있게 보여주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도 천천히 응원의 멘트들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흔들어주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제 극 중에서 혜영이 이제 서울에서 오게 되면서 이제 뭐 나름의 상처나 아니면 좌절을 느끼고서 이제 영도에 돌아와서 생기는 일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낀 부분은 이제 뭐 남자친구가 먼저 등단을 했다던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직장도 때려치고서 와서 뭐 힐링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명확히는 나오지 않고 이제 몇 가지 단서로만 쭉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가님이 이제 감독님이 이걸 설정을 하신 좀 더 자세한 그 혜영의 과거나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원래 혜영은 소설을 쓰고 싶어 했던 친구라서 그 글에 나오듯이 문창가를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했고, 거기 뭐 글을 쓰는 친구들 모임 이런 데서 그 남자친구와 만나게 돼서 그 싸울 때 이제 나오는데 이제 같이 동거를 했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같은 꿈을 꾸는 그런 이제 커플이었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먼저 등단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사실 이게 첫 장면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씬이 있었는데 그게 통으로 편집이 되긴 했는데 서울 장면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막 수상해가지고 상 받고 이제 남자친구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 더 잘 나가는데 혜영은 뭔가 직장에서도 일이 안 풀리고, 사실 이건 사이드 잡으로 방송 작가 일을 하는 건데 좀 자존심을 상해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부산으로 아빠 제사를 핑계대고 내려온 거라서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핸드폰을 끈 상태로 이제 쭉 있다가 처음 전화기를 킨 순간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감상 짧게 얘기해도 될까요? 질문만. 네.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 자매의 그 분량이 되게 고르게 들어갔다고 저도 느꼈는데 다 각자의 개성이 너무 또렷해서 혹시 인물들의 직업을 고르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둘째 혜영이 저를 가장 사실 많이 투영하는 캐릭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영화라는 꿈을 혜영만큼 원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서울에 오게 됐고, 그래서 혜영도 뭔가 좀 그런 예술적인 뭔가 집을 떠나고 좀 호모맹랑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꿈을 찾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가로서 생각을 했고, 이제 이 방송 작가라는 것과 그 엄마가 거짓말, PD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레이어를 쌓다 보니까 그 직업을 선택한 것 같고요. 이제 혜진 같은 경우에는 일찍 가장이 됐고 빠르게 이 친구가 일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좀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혜진이 막 그렇게 학력을 쌓을 시간도 없었고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업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이도 지금 설정한 곳에서 30대 후반 정도인데 이제 그랬을 때 한 가정을 그래도 먹고 살릴 만한 걸 생각했을 때 그런 브랜드 매장의 그런 매니저 정도를 생각해서 거기를 선택했던 것이고, 그리고 화자 같은 경우에도 뭔가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원래 자기가 했던 거, 사실 막 화자가 도전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게 집안일이나 음식 같은 거라서 관련된 그런 도시락 카페에서 일을 하는 설정을 생각했고, 해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서울 가고 싶고 뭔가 고향을 떠나고 싶은데 이제 해영보다 더 어른들이 보기에 얼토당토하고 또 좀 더 훨씬 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춤을 추고 싶어하는 친구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고레하다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네 자매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 어머니와 세 자매인데 뭔가 비슷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닷마을에서 아야사 하루카가 맏언니인데 한치아 배우하고 또 성격이 비슷한 것 같고, 나가사와 마사미도 우리 한선화 배우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이렇게 감독님 나오시는데 저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카오님하고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분은 히로세 스즈하고 많이 닮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겹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또 사투리를 쓰니까 한국적이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좋았던 부분이 그 화를 내는 부분. 우리 한선아 배우님이 병원을 나오면서 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장면. 그리고 우리 한치아 배우님이 동생인 한선아 배우한테 화를 내는 장면. 이 장면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 팽팽한 긴장감. 그래가지고 너무 좋게 봤고, 마지막에 어머님께서 오카와상이라고 외칠 때에는 러브레터에서 오게끼 데스까 그 장면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실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 생각했을 때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었고, 어쨌든 저도 그런 세자매에다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서 되게 오히려 뭐 참고를 했다면 했다는데 최대한 좀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영화라서,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이고 그런 싸우는 장면들이 더 살아날 수 있는, 자매끼리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좀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투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꼭 살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도 모르겠지만 다 그 차미아 배우님과 성아 배우님, 샤 배우님 다 그 네이티브 영상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굉장히 잘하셨고, 지연 배우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사투리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조단역 분들도 실제 다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디테일을 다 채우면 그런 부산의 그런 말 맛을 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캐스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카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오히려 러브레터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엄청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항상 좀 곤란한데,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마지막 한 분, 저 뒤쪽에 계신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오카상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리움을 듬뿍 담은 사자후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짧게 3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2가지 네, 2가지 될까요? 네. 첫 번째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영화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감독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연출하셨고요. 또 편집하실 때 그 장면은 좀 궁금하고, 배우분들께는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3개는 어려운 거죠? 예. 네. 빠르게 답변하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퀘스천이 됐는데 네, 가장 좋아하는 거는 2개 해도 되나요?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혜진이랑 혜영이 둘이 그 창고에서 싸우는 장면이 엄청 좋고 되게 간단하게 찍었는데 그 배우분들의 에너지로 엄청 팽팽하게 느껴지는 씬이고 되게 빨리 컷도 그 연기도 테이크도 많이 안 갔는데도 제가 원하는 것 이상의 막 어떤 것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씬이고 그리고 똑같이 또 싸우는 씬인데 그 네 분이서 이제 처음에 셋이 싸우다가 이제 엄마까지 넘어가서 하는 그게 처음에 생각한 동선이 아니었는데 이 집을 구하면서 새로 짜고 막 저희가 리허설도 막 하고 엄청 공들여서 찍은 씬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준비한 만큼 뭔가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애정하는 씬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대사 배우님들. 네네, 저는 기억은 만질 수가 없잖아. 이 말에서 엄마가 그렇게 물건을 집착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교토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제일 가슴이 저리죠. 왜냐면 왜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지금 기억을 잃어간 엄마를 보러 오라고는 편지를 받고도 갈 수 없고 그거를 자신들은 말하지 못했는지 이 화자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들은 자식들의 삶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얘기를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던 교토에 가고 싶다. 네, 한선아 배우님. 저도 근데 기억은 만질 수가 없잖아. 대사를 너무 좋아하는 대사여가지고 그 냉장고 씬에서 엄마랑 다투잖아요. 혜영이가 왜 이런 거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넣어둬서 어쩌냐고. 그 대사랑 그 뒤에 어머님 말씀하신 대사랑 제일 좋아하는 대사거든요. 실제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잘 못 버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억이든 기억은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떠올렸을 때 한 번씩 꺼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꼭 그립지 않아도. 그래서 전 좀 잘 못 버리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됐고, 그리고 그 엄마랑 병원 갔다가 나오면서 뒤에서 혜영아라고 부르는 유독 그 대사가 그때 그 대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찬 배우님. 저는 혜진의 캐릭터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영도 다리를 건너면서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는데 그냥 자신에게 나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 대사가 사투리로 내는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그런 대사였어요. 그 대사가 어쨌든 잠깐이지만 아빠에 대한 그리움 그런 거 아빠가 항상 배 타고 나가서 들어올 때 되게 맛있는 사탕이라든지 되게 희귀한 물건 이런 걸 사오면서 항상 아빠를 기다렸을 테고 근데 지금은 아빠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 좀 뭔가 헛헛하고 어떤 거에 갈증이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 내는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그 말이
찍을 때도 되게 좋았고 시나리오 봤을 때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영화를 봤을 때도 혜진의 그 마음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송지연 배우님. 네, 저는 혜주가 서울로 갔을 때 이제 혜영 언니랑 통화하면서 근데 서울에서 원래 바다가 안 보이나? 이라고 했던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가 참 혜주스럽더라고요. 혜주가 참 할 법한 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대사 들으면서 쟤는 성인인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친구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서울에 온 혜주가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또 살짝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즐겁게 또 나누다 보니까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님들이 각자의 캐릭터로 좀 동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이야기 시작했을 때랑 좀 다르게 이야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정성스럽게 정말 손편지 릴레이를 한 것처럼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에 찍었던 영화가 또 겨울에 개봉한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주는 정서들을 또 부산 영도는 또 부산에서도 되게 특이한 지역이잖아요. 완전한 바닷가 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부산이 한국의 산토린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역사들을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는 기회가 또 되신다면 올겨울에 부산 가시는 분들 이 영화를 또 더듬더듬 느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봉일 관객과의 대화 이렇게 참석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과 감독님의 끝 인사 말씀 짧게 한마디씩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송지연 배우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관람하러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관람과 즐거운 대화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날씨도 흐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찾아서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정말 한신 한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이어나간 작품이에요. 많이 이제 공감하고 많은 저희와 함께 정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영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봉일에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일과 사랑 가족 얘기잖아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따뜻하게 잘 보셨으면 그냥 주변 분들한테 추천해주세요. 이거 책 한 권 읽는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출연해서가 아니라 그냥 영화가 너무 좋아서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 속에만 엄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엄마도 소녀였고 딸이었고 여자였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엄마의 이야기,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엄마를 좀 더 살펴보고 엄마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너무 긴장되고 무섭다고 했는데 개봉날 이렇게 많은 분들 응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화 만들었을 때 관객분들이 이거 보고 그냥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나 자신만의 고향 혹은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좀 따뜻한 에너지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는 게 따뜻하고 잠도 잘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끝나고 돌아가신 길에 우리 모두의 엄마에게 한 번씩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마음을 쓰신다면 엄마한테 또 교토에서 오든지 영화 티켓 한 장 예매해드리는 센스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관객분들은 퇴출로가 뒤쪽에 있어요.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